저는 이제 교수님처럼 이렇게 학계에서 나온 사람 아니고 물론 석사를 했지만 이제 지금 8년차 한국에서 외신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관련된 기사를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한국 기자들이랑 너무 친해요. 진짜 저는 아는 한국 기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직장 비교를 하겠죠. 얘들 나라에서 기자들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너 보기에는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진 그 관찰의 경험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 제 개인적인 관찰의 결과예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터키하고 한국은 다르게, 물론 지금 현재 2018년에 터키를 말하는 거 아니고 한 4년 전만 해도 터키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터키에 있는 모든 언론이 통제됐고 지금 모든 언론이 대통령을 찬양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감옥 가요. 저도 지금 터키 가면 체포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또 한 4년 전만 해도의 터키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예전에 터키에서는 방송국이든 신문사이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었고 중도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을 보면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이거는 신문사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요. 뭐 진보적으로 가면 한겨레 경향신문이 있고 보수적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딱히 들어갈 신문사가 뭘 있냐고 물어보면 딱히 없어요. 물론 뭐 한국 일보나 세계 일보나 아니면 국민일보나 우리는 괜찮다고 하긴 하지만 제 보기에는 이제 제 수준으로는 딱히 중도라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약간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는 이 TV 방송국에서는 여기가 완전 피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언론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KBS나 SBS나 MBC나 거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사장님이 임명돼서 그 밑으로다가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그걸 이제 여기를 삭제해야 돼요. 별도의 얘기인데 보수 방송국들이 있어요. 이제 JTBC는 좀 애매한데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되었는데 진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TBS 정도? 그것도 지금은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장 그 서울시의 방송국에서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번 뭐 지방선 때 그 서울시장이 바뀌면 TBS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또 이렇게 다 교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한국 언론이 좀 약간 균형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터키에서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아세요? 일단은 공지를 올려요. 그래서 이제 기자 되고 싶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신청하겠죠. 다음에는 수많은 면접을 하다가 물어봐요. 너 여기 들어오면 어디서 일하고 싶어요? 난 스포츠에서, 사회부에서, 국제부에서, 경제부에서 이거는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어주고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그 부에서 고용을 한 거예요. 물론 첫 3년 4년 동안 이제 거기서 불편하다면 딴 부에다가 보내주고 한 이렇게 첫 몇 년 동안 이렇게 터키에서 기자들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부를 돌아다니기도 하긴 하지만 제일 바람직한 경우는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여기서 죽을 때는 말의 대직인데 한 부에서 꾸준히 언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사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야지 그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망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제부하고 경제부는 더더욱 그러거든요. 한번 경제부에 들어가고 퇴직할 때까지 쭉 경제부에, 아니면 한번 정치부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정당들에다가도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정치부에 있는데 뭐 새누리당, 새누리당 없어요. 자한당, 뭐 민주당 이렇게 되는데 터키에서는 당별로 좀 약간 바뀌기는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기사에 좀 약간 중립성을 위해서. 근데 한번 정치부에 들어가면 그것도 끝까지 주로 정치부에 가요.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한국인 안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매체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사회부에서는 사건 사고를 담당하다가 야 너 이 나라에 있는 특파원으로 갈래? 응 알았어요 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특파원을 보내기 전에 일단 그 사람이 한 1년 정도는 2년 정도는 국제부에서 그 나라랑 관련된 부에서 일해야 돼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하긴 하지만 그 단점이 뭐냐면 그 부 안에서는 좀 약간 권력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고 근데 겉으로는 기사의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한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저는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제일 친해지는 한국 기자들은 국제부 기자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들도 있고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한국 경제가 너무 국제화됐는데 한국 언론의 국제화 돼야 되는 그 국제부는 그만큼 국제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돼요? 그 로이터이나 AFP나 AP에서 나온 기사를 이렇게 기본 조금만 이렇게 번역으로 돌리고 쓰는 거예요. 야, 그 사건이 그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물론 거기까지 가서 인터뷰를 할 수가 힘든데 안 그래도 그 나라에 있는 영문 신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라도 좀 한번 보지 그래요. 그 정도도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제배우 관심 없어 라고 하고 넘어. 근데 안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아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프로페셔널한 블로거들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통일한국이라는 월간지에서 꾸준히 글을 쓰는데 뭘 쓰냐면 저는 화폐에 관심 있어요. 각국 화폐에 관심 있는데 그 화폐를 가지고 그 화폐 위에 있는 인물이나 건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역사를 불어서 하는 그런 글들을 쓰는데 저는 그 글들이 어떻게 되는지 네이버에서 좀 약간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광정인데 나야 글들을 누구 뺏겨 갔는지 좀 하여튼 다 이 블로거들 가지고 가요. 저 그 이 블로거들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뭘 하느냐. 여러분 모로코가 터키 코 앞에 있는 나라인데도 터키에서 이렇게 모로코에 관한 이렇게 잘 되는 블로그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어요. 근데 왜 있어요? 한국 언론의 국제부는 밑으로 오는 그 신세대들의 그런 국제화 요구를 재워주지 못하니까 블로그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터키 전문 블로그, 모로코 전문 블로그, 뭐 무슨 발칸 반도 전문 블로그도 가보시면 매일매일 거의 만 단위로 방문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관심 없다고 기자들이 뭐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밑으로부터 관심이 많은 하나의 이렇게 독자층이 있는데 어차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블로그 위주로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국제부에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말로 똑같은 건데 전문 기자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국제부 온 사람도 얼마 전에는 그냥 사건 사고 아니면 경제부에 있었던 분이에요. 터키에서는 경제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있으면 다음에는 이제 지역을 선정해야 돼요. 나 이제부터는 이제 중심으로 아프리카 기사를 쓸 거야. 나는 이제는 미국 기사를 쓸 거야. 이거 이제 정해지고 이제 그 지역으로 쭉 가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렇게 전문 기자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거는 조선일보의 노석재 선배인데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르세요? 아 이분이 중동 하신 아부다비 갔더니만 뭔가 있는데 있다고 새누리당 사람들하고 조선일보 보도한 걸 그대로 썼는데 내가 가보니까 80명이 교포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했는데 아니 뭐가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선배님 지금 우리는 소속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지 맙시다. 노석재 선배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는데 팩트를 그렇게 무시하고 확인하는 건 정말 문제예요. 하여튼 뭐 이제 장미에도 가시 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제 특파원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특파원도 원래 본국에서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외신클럽이 있는데 그 일본
외신 선배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일단 한국어 교육을 받고 오기 전에 일단 한국 기사들 담당해요. 그 본국에서. 왜냐면 오자마자 생뚱맞게 뭐 자한당 뭐 민주당 뭐요 이 사람들 이렇게 모르고 오면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은 안 그러는데 미국에 가는 한국 특파원들 안 그러는데 미국, 일본, 중국 정도는 안 그러는데 나머지 나라들에 가는 특파원들은 거의 과반수 정도는 사전 준비 없이 가요. 그래서 특파원으로 갔는데 첫 1년 동안 그 나라의 정치 정세를 파악하느라 일단 시간이 날라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서양 언론에 의존한다. 뭐 현지 언론은 눈 감는 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기분 좋게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셀럽 콜루미니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터키에서는 거의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설 쓰는 기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기자 한 명이 조선일보에 있었다가 중앙일보로 가면 그냥 자리만 옮기는 데 있어서 몇 억 받고 가요. 그냥 그 이제 스카우트가 됐기 때문에 수고비. 그리고 한 달에는 거의 뭐 몇 천만 원씩 돈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기자의 자기 팬층이 있어요. 팬 독자층이 있어요. 그 기자가 어디에 가도 거의 몇만 명 독자를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는 셀럽 콜루미니스트라는 그런 교셰야자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 단어에 해당을 못 찾았어요. 그냥 다들 사설 쓰는 분, 사설 쓰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저는 어준 대사님이랑 만났는데 어준 대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글을 쓰시더라고요. 터키에서는 어준 대사 같은 사람은 거의 일주일 죽어도 한 번만 쓰고 돈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름이 났다면. 근데 한국에서는 사설 쓰시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소속사에 일하면 예전에 그 신문사에서 일했다면 오랫동안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유명한 콜루미니스트가 안 나와. 이거는 문제 있냐 문제 아니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 이거는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 사설의 기간도 말씀을 드렸고 구독자들이란 만남 행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기에는 좀 약간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터키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들이 있잖아요. 지방에다가 그 언론사의 유명한 기자들이 이렇게 좀 약간 아이돌 가수들이 지방에 이렇게 콘서트 하러 나가듯이 기자들도 가끔씩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오늘은 태전에 있는 독자님들이랑 만나겠습니다. 다 그 행사를 신문사가 하는 거고 거기서 독자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냥 그 도시에 있는 맛집에서 만나요. 주로 예를 들면 계룡시에 간다면 뭐 고문공수제비 먹거나 뭐 진짜 그거는 이제 그 패키지화 됐어요. 터키에서는 어디에 가면 이 식당에서 만나고 거기에다가 거의 60명 와요. 그 사람들도 주로 정당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동장님들 아니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문사는 오직 쓰는 기사를 통해서 아니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그리고 이것도 너무 신기한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좀 약간 깨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 터키 사람들한테 말하면 오히려 한국이 너무 부럽대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만 해도 뉴스에 있는 앵커들이 그냥 그렇게 교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뭐 사회부 기자였다가 국제부 기자였다가 잠시 한 2, 3년 동안도 앵커를 담당해요. 저는 YTN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YTN에 있는 앵커 선배들이 다 그랬었어요. 뭐 예전에는 뭐라 해야 되나 그 재판소 법원에 나왔다가 법원 출입 기자이셨다가 뭐 2년 동안 앵커도 하고 아침 뉴스를 담당하고 거기서 내려서 또 경제부에 가셨어요. 그냥 터키에서는 안 그래요. 한번 앵커로 선정되면 끝까지 선정이에요. 앵커예요. 그건 좀 약간 터키 기자들 듣기에는 너무 부러워요. 우리도 중간에 앵커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 손석희의 뉴스룸 이런 개념들 생겼는데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된 뉴스룸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 그냥 터키에서 있어요. 있고 이제 그건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신기했던 거 뭐냐면 한 4년 전인가 TV조선에서 자꾸 TV조선으로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는 사람 많아서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뭐 중앙일보에서도 아는 사람 많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4년 전에는 TV조선에서 이런 프로 있었어요. 그 더러운 저격수다. 근데 이제 거기 앵커가 그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앵커가 거기서 하차가 되면서 똑같은 프로에 또 다른 앵커가 나온 거예요. 터키에서는 안 그래요. 그 앵커가 하나의 이름을 만들었다면 그 뉴스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었다면 그 앵커랑 끝까지 가요. 그리고 앵커가 거기를 이제 끝나고 딴 데로 간다면 그럼 그 이름도 따라가요. 이제 그 문제는 그런 거고요. 지금 CNN에서도 지금 파리드 제카리아 맞죠? 지금 CNN의 그 메인 뉴스룸을 담당하는 사람은 인도계 미국 사람인데요. 파리드 제카리아라고. 그 사람은 동시에도 타임스 주간지의 편집국장이죠. 하여튼 그 직책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번만 인터뷰하면 큰 영향력을 미쳐요. 물론 지금 현재 와서 이제 살짝 이제 끝나요. 뭐 누구의 뭐 투시 뉴스, 누구의 저녁 뉴스, 누구의 뉴스룸으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 나왔긴 나왔는데 이거 좀 약간 어느 정도 인물 중심적으로 한다면 왠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있어요.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제가 관찰하다가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부분. 지금 제가 한국 기사를 읽을 때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거 뭐냐면 한국 언론에서 한국 군을 말할 때는 우리 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터키 말로 기사를 쓸 때 터키 말로는 우리 군이라고 안 써요. 터키 공화국의 군이라고 써요. 물론 예를 들면 톡도, 물론 대한민국의 땅인 톡도에 일본이 이런 말을 했다. 물론 오케이 톡도는 우리 땅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군이 톡도에 갔다고 하면 이거는 좀 터키 언론 윤리로서는 좀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무조건 중립. 오케이. 넌 나라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도 말투가 중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나쁘다 아니면 좋다 좋은 거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중립성하고 민족주의의 좀 차이점이 어딘가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였어요. 외국인 눈에 이거 좀 보였다는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부터 이제 교수님하고 선배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언론의 팩트 체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제 보기에는 한국 언론이 그나마 예민해요. 팩트 체크에 대해서 저는 같이 한국 기자들이랑 기사를 쓴 적이 있었는데 알파고 이름을 좀 제대로 배워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름 제대로 써야 되니까 알파고 나이가 중요해. 나이를 제대로 물어봐. 저는 너무 답답해요. 선배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독자가 이걸 읽고 받아야 되는 정보는 이 사람의 나이 아니면 직책이 아닌데 아니 알파고 한국 언론은 이거는 우리 제대로 따져야 돼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한 기사들은 나오긴 하지만 제가 이제 터키 언론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언론이 제 보기에는 팩트 체크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고 좀 약간 너무너무 정직하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오보 처리인데 이제 보통 터키에서 어떤 언론사나 아니면 신문사가 오보를 한다면 그냥 조그만 이렇게 짤막하게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 20조 정도 뭐 방송국이면 20조 정도 신문사 일하면 한 이 정도 크기에는 좀 약간 사과문이나 아니면 뉴스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주고 그러긴 한데 저는 이런 이 한국 언론의 이런 모습이 좀 약간 터키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분들 말했는데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외국인한테 이런 얘기 특히 뭐 민주주의가 망하는 터키에서 왔던 놈한테
감히 중동 사람 우리한테 민주주의하고 언론 윤리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계시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기는 지금 이제 요즘은 중동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뭐 한국 선배들이랑 한국 기자 선배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